이제 설날이 지나고 한 해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시작의 시기에 어떤 물건을 내 집안에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월부터는 절대 이런 물건은 어디서 얻어오지 마시고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기운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섞이게 된다면 비록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서서히 집안의 기운이 나쁘게 변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집안이 좋지 않게 되어버리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서서히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러한 물건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절대 주고 받지 말아야 할 물건입니다. 금전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함부로 주고받거나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은 버리려고 하던 옷들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이 입던 속옷이나 신발들이 있지요. 물론 남이 입던 속옷을 누가 입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사내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에게 아들을 많이 낳은 여성의 속옷을 빌려와 입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옷을 통해 그 사람의 기운이 전달된다라고 믿었기에 그러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타인이 입던 속옷과 옷 그리고 신었던 신발들은 사람 몸에서 가장 가까이에 깃들여 있었던 물건이며 사람의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 있습니다. 좋은 시기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도 나쁜 애군이나 흉한 기운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타인에게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타인이 신던 신발 역시 함부로 얻어오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신발은 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물건이며 풍수학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신발이 우리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신발을 사람의 운명이 닿는 첫 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외부의 땅 기운과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발이며 발이 땅에 닿는 곳에서부터 그날의 운이 시작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특히 신발은 하루 종일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그 장소의 기운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묻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신발을 선물한다면 절대로 중고 신발이나 신던 신발을 선물해서 안 되며 반드시 새 신발을 선물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던 신발은 전 주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슬리퍼나 실내화와 같이 자주 신는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들은 외출 시 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얻어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신발들에는 사용하던 사람과 시간이 오래되었고 그만큼 기운이 깊이 배어 있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는 건 역시 자신의 기운이 함께 전달될 수 있으니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발을 선물할 때는 사이즈나 디자인에서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함께 가서 선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 상대방의 취향을 잘 모르거나 사이즈가 걱정된다면 상품권이나 금액권 등으로 대신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용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선물이 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요즘 들어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자신을 위해 새 신발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많이들 말하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시기인 이번 2월 달에 마련하면 매우 좋다는 것인데요. 특히 화사하고 밝은 색상의 새 신발은 새로운 기운과 좋은 운이 찾아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길을 걸을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물복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현관에 신발을 두는 방법은 중요한데요. 요즘은 신발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관에 너무 많은 신발을 늘어놓으면 좋지 않습니다. 재물복을 위해서 현관은 항상 깨끗한 공간으로 두는 것이 좋은데요. 가족 수보다 많은 신발이 현관에 있으면 들어오는 복이 분산된다고 하여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하고 사용하는 신발만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어 정리해야 합니다.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두 번째는 사용하던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지갑 안에는 현금을 비롯하여 카드를 넣어 놓게 되지요. 그러니 이것은 금전이 머무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지갑을 금고와 같다고 하였는데요. 그만큼 돈복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지갑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고 지갑을 함부로 놓지 말라는 말을 비롯하여 지갑을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특히 지갑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금전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한 해의 금전운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갑 역시 사용하던 사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네주게 되면 나의 돈복을 주는 것과 비슷하며 받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재물운의 기운을 가져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사용하던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 그릇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꼭 지갑을 선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갑을 선물할 때는 반드시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기운도 상대의 기운도 묻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상대의 재물운을 위해서 종종 건네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이때 빈 지갑을 그냥 선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갑이 비어 있다는 것은 금고가 비어 있다는 것과 같고 빈곤을 선물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지갑 안에 돈을 넣어서 선물하셔야 합니다. 이때 금액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폐 두세 장 정도 넣어서 전달을 한다면 돈복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받는 사람에게 올 한 해 재물이 늘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재물운을 더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 역시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끊어진 귀금속을 주고 받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귀금속의 경우에는 값이 나가기 때문에 망가지더라도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수학적으로는 좋지 못한데요. 특히 새해 초반에 이것을 가져오게 된다면 재물운이 끊길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함부로 주고받으면 안 되는 선물 세 번째는 주전자입니다. 풍수학에서 주전자는 재물을 담는 그릇이자 금전 흐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인데요. 주전자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재물이 흐르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전자는 단순한 주방도구가 아닌 것이지요. 특히 풍수에서는 주전자의 모양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잘 막혀 있는 주전자의 손잡이는 재물을 어떻게 잡아둘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전자를 선택할 때에는 손잡이 부분을 잘 보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재물운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주전자를 주고받는 건 역시 자신의 재물 흐름을 타인과 주고받는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쓰던 주전자라면 주는 사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얻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주전자는 물과 관련이 깊은 물건인데요.
풍수학에서는 물과 관련된 물건을 주고 받게 되면 금전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연상되는 물건이나 물과 관계들은 물건은 절대로 얻으셔도 좋지 않고 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중고 수족관과 중고 정수기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더 큰 것을 들여놓기 위해 작은 것을 중고로 파는 것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서 내다 팔 물건이나 버려야 할 물건을 공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에는 집안의 재물운을 마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금전이 얼마나 잘 유입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려진 그림 역시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자뿐만 아니라 중고 냄비나 중고 물통들 이런 것들은 함부로 가져와서도 마음대로 줘서도 좋지 않은 것이지요. 가정에서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찜찜함 없이 상쾌하게 마셔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재물운이 살아나서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얻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 네 번째는 바로 망해가는 집의 물건입니다.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거나 망해가는 집의 물건은 절대 가져와서 내 집안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우 공짜로 누가 나눠준다고 하니 좋아하면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 역시 이렇게 망해가는 집의 물건들은 절대 좋지 않다고 여겼으며 가져온 이후부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물건들은 가져오고 나서도 혹시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좋지 않은 곳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있는 집안에서도 좋은 느낌이 아닌 것을 알아채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여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물건들을 파는 사람 역시 절대 그 물건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이 어디인지 모르는 물건들을 비롯하여 타인의 눈물과 한이 진 물건이라면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물건이든 서비스든 무조건 타인과 주고받는 것은 서로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주고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함부로 얻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 다섯 번째는 칼과 가위처럼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주방용품은 선물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칼은 날카롭기 때문에 살기를 띠는 물건이고 금전 흐름적으로 보았을 때 그 흐름을 끊어놓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자르고 파괴하는 기운이 들어있기에 이것은 살기를 띠는 것이고 특히 타인에게 받은 칼을 집안에 들여놓으면 우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이고 집안의 기운을 흉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 불화로 이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리한 칼날이 물건을 자르듯 날카로운 물건들은 기운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새로운 시작의 시기인 이번 2월에는 돈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에도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물건들은 무엇인가를 절단하는 의미가 있기에 돈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은 사람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복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인복이 좋으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주고받거나 나도 모르게 얻어오게 되었다면 그 기운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새로 심은 나무의 뿌리가 자라나듯 이번 2월은 올해의 인연과 복이 뿌리 내려서
자리를 잡는 시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때 날카로운 물건을 주고받는다면 그 해의 소중한 인연과 복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시기에 주변인이 이사를 하거나 필요하게 되어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선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카로운 물건 대신 상품권으로 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고받으면 좋지 않은 선물은 우산입니다. 우산은 일상에서 비와 눈을 막아주는 실용적인 도구이지만 풍수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인데요. 풍수적으로 우산은 어려움을 막아내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막을 타인에게 선물할 때에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는 물건인데요. 특히 지금처럼 시작의 시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기에 이번 2월에는 건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담아 그것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우산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서로 주고받지 않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산은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이 선 물건들은 금전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칼과 가위처럼 날카로운 물건은 기운을 단절시키고 그 중에서도 재물의 기운을 끊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장우산의 끝을 보면 긴 쇠막대가 들어있기에 차가운 기운은 더욱 강하게 되는데요. 마치 긴 창과 같은 형태이기에 금전 흐름을 막을 수 있고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특히 쇠로 된 긴 손잡이가 있는 우산은 선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우산을 쓸 때에도 가급적이면 너무 끝이 뾰족하지 않은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고받으면 좋지 않은 물건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내 느낌에 이상하게 왠지 망설여지고 찜찜한 기분이 드는 물건입니다. 선물을 받는 물건이나 내 집안에 두는 물건은 반드시 처음 얻었을 때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상하게 받으면서도 괜스레 부담이 되거나 얻지 않고 싶어지는 물건들은 절대 받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물건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은 그 물건과 나 자신의 기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는 물건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절대 찜찜한 기분이 드는 물건이라면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2월 달은 한 해의 시작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환경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데요. 많은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역시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는 그 무엇 하나라도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나의 옷차림 등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내 모든 노력들을 모두 수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운은 민감하고 가볍고 도망가기도 하는 아주 다루기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쁘게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주고받으셔서 집안에 얻어놓은 물건들을 두도록 하세요. 즐겁게 웃으면서 축복이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물운을 비롯한 한 해의 복이 점점 커지게 되며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번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나눔은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